권력은 본질적으로 지속을 요구합니다. 권력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일이며 이 문제는 언제나 생명이라는 한계와 충돌해 왔습니다. 고대 왕조의 군주들, 제국의 황제들, 신정체제를 이끌던 종교 권력자들 모두 장수에 집착했습니다. 중국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보냈고 로마 황제들은 연금술사와 의사를 곁에 두었습니다. 권력의 지속은 곧 육체의 지속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이 욕망이 신화와 의식, 약물 실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학, 생명공학, 데이터 과학이 결합되면서 인간의 수명 연장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기행으로 취급되던 장수 집착이 오늘날에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자본 투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궤벽이 아니라 권력 유지 전략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는 오래전부터 통치 엘리트의 건강 관리와 수명 연장을 국가적 과제로 다뤄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자세히 다룬 바 있듯 최고 지도부 전용 의료 체계는 일반 의료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장수와 관련된 연구는 군과 국가기관 주도로 축적되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연구는 생명공학, 유전자 분석, 면역 기술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 중국 내부 자원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소로스 재단, 빌 게이츠가 이끄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중국의 의료 연구와 공중보건 프로젝트에 오랜 기간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 자금은 감염병 대응과 보건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유입되었지만 동시에 대규모 인체 데이터와 생물학적 정보가 축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와 군사 영역에서는 충돌하지만 생명 연장 기술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실험의 중심지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는 방대한 표본 집단을 제공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의료 정보와 생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위적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통치 체계가 결합되면서 장기간 추적 연구와 대규모 임상 실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법과 윤리 문제로 불가능한 연구들이 중국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이식과 혈액 관리 산업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장기 이식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식 대기 기간이 짧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빠른 적출과 빠른 이식 수술은 오직 중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범죄 조직의 개입 가능성과 인권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범죄 조직이 권력의 심장부에 깊게 개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대량의 혈액 채취와 생체 샘플 축적 역시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발전이라기보다 생명 연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집요한 축적 과정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연구 대상이자 관리 대상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는 통치 엘리트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술의 완성 여부가 아니라 접근 권한입니다. 수명 연장과 영생에 가까운 기술이 현실화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비용, 유지 비용, 관리 비용이 모두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공개 의료 체계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동시에 보유한 집단만이 접근 가능한 영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고급 의료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독점입니다. 이 현상은 이미 현실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혈액 교체 치료, 면역 강화 치료, 장기 기능 회복 프로그램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젊은 층의 혈장을 활용한 치료가 상업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장기 이식과 재생 치료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과 중국 연예계 인물들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빠른 건강 회복력과 외모 변화를 보이는 사례들이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유행이나 관리 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테스트 단계를 통과한 모종의 의료 기술이 제한된 집단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술은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장기와 혈액, 면역 정보는 세계 권력층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교한 데이터 체계가 필요해졌고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됩니다. 최근 장기 이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 이력, 혈액 유형, 유전자 정보, 면역 반응 데이터가 위변조 불가능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추적됩니다. 이는 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특정 개인, 즉 장기와 혈액을 원하는 극소수 사람들의 생명 유지에 최적화된 자원 관리 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장기는 의료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탐색 가능한 재화가 됩니다. 구매자는 필요한 조건을 입력하고 공급 가능한 장기를 확인하며 교체 시점과 적합성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신체는 존엄의 영역을 벗어나 관리 대상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언제나 윤리와 법률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장기 시장의 흐름 역시 이미 시스템은 구축되고 있으며 제도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이 흐름은 중국에서 먼저 실행되었지만 종착지는 중국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의 재벌 가문들, 글로벌 금융 자본, 초국적 기술 기업들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합니다. 장수는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권력 유지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결합된 집단은 자신들의 통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과학을 활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는 실험 데이터 제공자이자 자원 공급자로 기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영생에 가까운 수명이 현실이 되는 세계에서 누가 그 시간을 소유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권력자들은 시간을 구매하고 대중은 시간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생명은 더 이상 평등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완성될수록 사회는 더욱 분리됩니다. 살아있는 기간조차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완성되어 장수와 영생이 현실로 다가온다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에 한정됩니다. 막대한 비용과 엄격한 기술 통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극소량만 생산하고 구매 자격을 선별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기술은 존재하지만 접근 권한은 철저히 관리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은 공공의 건강을 개선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권력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대중은 그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혈액 교체 치료와 장기 기능 보강을 통해 회춘을 시도한 세계 각국의 정치 권력자와 초고액 자산가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눈에 띄는 신체 변화를 보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헐리우드와 중국 연예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급 의료 기술이 제한된 집단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대중이 인식하는 수준보다 훨씬 앞서 발전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와 혈액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장기는 의료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류된 자산이 됩니다. 구매자는 조건을 입력하여 적합한 장기를 탐색하고 교체 시점과 호환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가 정착될 경우 인간의 신체는 존엄의 영역을 벗어나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그 결과는 극히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